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동맹 안보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안보의 측면에서 딜레마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안보 딜레마란 한 나라의 안보 추구 행위가 상대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국의 안보 증강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자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딜레마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두 번을 뜻하는 디와 제한이나 명제를 뜻하는 레마의 합성어로 두 개의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딜레마는 두 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불리한 진퇴양난의 상태를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예를 들어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는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처럼 딜레마는 복수의 선택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유사한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 강화 행위는 인접 국가의 군사력 강화, 즉 군비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군사력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국가는 경제 파탄이라는 또 다른 안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는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 정부를 갖지 못하는 국제정치의 무정부 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아무리 선한 동기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상생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안보 딜레마는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는 이론적 개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글렌 스나이더 박사는 동맹 내부의 안보 문제 역시 민감한 딜레마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군사동맹의 한 구성원은 동맹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방기 또는 방치 현상으로, 후자의 경우는 연루 또는 역김 현상으로 지칭되는데, 두 가지 모두 한 나라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이를 피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한 가지 위험을 회피할 경우 다른 쪽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은 위협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갖는 경우나 위협과는 같더라도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추구할 때 국가 서로 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국제체제가 냉혹한 무정부 상태에 있으며 동맹 공동의 미래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자국의 안보와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동맹의 안보 딜레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동맹의 안보 딜레마는 보통 두 가지 제약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동맹국의 공격적인 의도와 방어적인 의도를 구분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즉, 상대 국가가 방어를 목적으로 무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국가는 다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평화적인 의도가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냉혹한 무정부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은 서로가 평화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존하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안보 딜레마인 방기와 연루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기란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포기해 버리는 것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동맹으로서의 용도를 폐기시킬 위험을 지적한 말입니다. 역으로 약소국이 국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강대국을 방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또한 동맹의 방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루란 동맹 관계 안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지나치게 추종함으로써 강대국의 정책에 따른 희생물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동맹 관계 속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의 반대에 직면하여 강대국이 추구하는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약소국을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연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혈맹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에서도 동맹의 딜레마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결정했던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9.11 테러 사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전투지역 이동 등으로 인한 전력 공백과 한미동맹의 유지, 즉 동맹의 딜레마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를 조정하여 의료지원부대라는 특수한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대한 연루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군의 전투지역 재배치에 따른 한반도에 투입 가능한 전력 제한이라는
방기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아직도 한미 간에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보는 관점과 전략적인 해석에 따라 연루와 방기의 위험이 교차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통하여 동맹 공약을 축소시키고 우리 군의 자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기 전환 방침은 일종의 방기의 위험이 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조기 전환 방침은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상충되는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트레이드 오프의 관점이 아니라 상반되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의 경우 고슴도치들은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고 체온을 유지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딜레마를 극복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초식동물들은 풀을 뜯어먹는 행위와 자신들의 적을 감시하는 행위를 통합하는 방법, 즉 높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잎사귀를 먹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개를 쳐들어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위 포식동물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동맹 안보의 딜레마에 적용하여 방기와 연루의 위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시도를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의 주변 환경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우리를 포함한 인접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 보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위협 환경에서 안보를 독자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제한된다면 동맹군이 주둔하여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동맹군의 주둔으로 인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민원 발생 등 국민적인 불편을 감수하거나 일면 손실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맹의 안보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안보 딜레마의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동맹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긴밀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동맹국 간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태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적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 및 조직과 협력적인 소통을 하는 융통성 있는 행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미 동맹의 실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인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과 함께 동맹 내부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이로써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강대국과 공존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